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대덕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. 이 대덕전자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PC 보드 만드는 업체입니다. 근데 예전에는 PCB라고만 얘기했지만 이 PCB가 여러 장이 겹쳐지면서 MLB라고 해서 여러 층의 다층이 쌓이는 이게 기술이 되고, 또 이런 쪽으로 이제 반도체들도 발전해 가면서 그런 반도체 고객사들, 이 대덕전자는 주요 고객이 반도체 회사들입니다. 그래서 이 반도체 회사들에게 맞는 MLB를 계속 만들면서 개발하며 성장을 해왔죠.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걸 뛰어넘는 그 대표적인 엔비디아 같이 이제 SK하이닉스가 독점으로 HBM을 납품하고 있는데요. 이런 엔비디아 같은 AI 그 반도체가 이제 탄생을 하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데 필요한 MLB뿐만 아니라 그 FC BGA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, 그리고 또 고효율을 내는 이러한 그 고부가 가치 그 PCB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 자체도 굉장히 좀 기술 장벽이 있는 것이죠. 근데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고 아주 미세한데 집적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 말 그대로 이게 그 자체가 기술 장벽이 되면서 또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. 이러면 실제로 이 시장을 한번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순식간에 삼성전자를 뛰어넘었듯이 이런 첨단 PCB 쪽에 새로운 MLB나 뭐 FC 뭐 이런 그 회로기판들을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 먼저 그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면서 이 독과점 회사가 되어 갑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업체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PCB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존 고객사들, 이제 이 대덕전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회사가 우선적으로 고객사로 최우선화돼 있지만,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 쪽도 그렇고 이 비메모리 쪽도 그렇고 다 죽을 쓰고 있으니까 오히려 삼성전자의 거래를 많이 했던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PCB들이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쪽이나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 이런 데 사용이 되고 하다 보니 점점 더 기술적으로 좀 고도화되고 그 좀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부품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런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 영원히 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자,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이 대덕전자의 실적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이게 이제 3분기하고 재작년도 5분기랑 비교하기 때문에 뭐 좀 나빠 보이긴 한데, 전반적으로 좀 그 주요 고객사들, 즉 반도체 업체들이 좀 죽을 쓰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. 그래도 뭐 예년과 비교해서 매출 외형이나 또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그래도 선방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작년 4분기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부실들을 한꺼번에 다 이 비용으로 반영을 해서 적자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4분기 실적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. 그 지금 이 주요 고객사들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3분기까지는 매출 내용도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그래도 선방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대덕은 최대주주가 뭐 알다시피 대덕입니다. 그냥 대덕이 최대주주고 이쪽에서 주요 계열사이면서 PCB 쪽에는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 매출 외형이 이번에는 1조를 못 넘길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올해 2025년에는 1조 원을 고부가치 제품들을 앞세워서 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때이기도 하죠. 그리고 이제 5% 이상 주주 중에 국민연금이 있는데요. 국민연금이 지난 9월 30일까지는 8%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소폭 그 지분율을 좀 낮춘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게 아마도 4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.
지금 보면 국민연금이 11월 15일 날 공개한 지분 보유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8.45%에서 7.36%로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죠. 한 1% 정도 지금 지분율을 좀 줄인 건데요. 이게 이제 대부분 국민연금이 그래도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한테 먼저 이러한 그 종목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적 부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좀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.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22년에 벌써 M코어 서버 데이터용 데이터 센터용 FC BGA를 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벌써 2025년이니까 한 3년 동안 FC BGA에서는 나름대로 선발 기술을 개발하고 선발적으로 이제 이 제품을 보드를 이제 공급을 한 그런 경력 때문에 나름대로 실적이 좀 괜찮고 나름대로 이제 이 시장에서 좀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어왔죠. 그만큼 대덕전자가 이 MLB도 그렇고 PCB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AMD향,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는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AMD도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, 즉 AI 가속기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전체 시장 점유율 한 20% 내지 30% 정도 되니까요. 이쪽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로서는 엔비디아는 놓쳤지만 AMD를 지금 고객사로 맞아들이면서 나름대로 AI 가속기 MLB 쪽에서는 나름대로 시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여기다가 대덕전자가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하이엔드 제품, 그러니까 하이엔드 서버 같은 이런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MLB를 이 진작부터 개발을 해서 여기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덕전자가 나름대로 실력이나 좀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요번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AI 이 데이터 센터를 전국에다 까는 데이터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향후 4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, 그러한 스타게이트라는 미국의 합작법인까지 생기면서 실제로 대규모 투자가 AI 데이터 센터에 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. 대덕전자도 여기에 맞춰서 미국향,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을 이 고객사로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재빠르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작년 4분기 실적이 나빠져서 실적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이거를 2025년에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보시게 되면 대덕전자가 지금 지분율이 한 달 전 12월 달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11.72% 늘고 있고,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가들도 이 대덕전자 지분을 사들이면서 그러니까 지분율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최근 이제 대덕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해 12월 9일, 이 12월 9일이라는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.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12월 9일 날 주가 바닥을 찍은 기업들이 많습니다. 그날 기업 실적들이, 그러니까 그날 증권 시장에 이런 그해 가장 바닥을 찍는 날이기도 하고, 또 그날 이 기업들도 대부분 그 주가 저점을 찍은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12월 9일 날 저점을 찍은 회사들은 어김없이 대부분 다 올해 들어와 12월 말부터 해서 주가가 반등세를 타면서 이 주가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대덕전자 같은 경우 지난해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주가 23,500원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흐름은 작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아시겠죠? 그래서 올해는 대덕전자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